삼성이 몇만 세대가 있고 미군 기지가 있고 앞으로 평택이 어떻게 발전될 거란 내용을 청사진이 나오면서 이 상가는 좋은 상가다라는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데 이 상권의 범위를 으로 보게 되면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쭉 길어요. 지금 쪽은 거의 다 상가를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결국 모든 상가가 다 살긴 어렵다. 그러면은 그 상가에서 어디가 좀 좋은 포지션일지 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적에서 벗어나는 나머지 공간들은 살리려면은 거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통호재라고 묶어서 얘기를 할게요. QTX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된다라고 해서 내 상가에 그 정도의 영향이 오진 않거든요. 살기에는 좋은 환경이 되는데 강남과의 접근성이 가까워진다는 게 인근 상가에 주는 영향도는 솔직히 낮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는 강남을 가기 위해서 그 공간을 가는 거지 GTX 역사 인근에 소비하러 가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방문의 목적이 새로운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 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대단히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고 거기서 역사랑 연계되는 어떤 쇼핑 공간이 제대로 구성된다던가 그럴 때는 그런 민자 역사 현재 왕십리나 청량리나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처럼 변화가 생기겠지만 단순히 교통수단만 생긴 것만으로는 인근 그 역사 인근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반경에 한 3km, 뭐 5km의 GTX 역사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 광고를 보면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반경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사기치진 않은데 한 반경 5km나 길게는 10km 이렇게 해서 뭐 평택에 있는 요즘 분양 광고 보면은 다 삼성이 몇만 세대가 있고 미군 기지가 있고 앞으로 평택이 어떻게 발전될 거란 내용을 청사진이 나오면서 이 상가는 좋은 상가다라는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 상가의 상권 범위는요 반경의 일부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를 반경으로 보게 되면은 착각을 하게 돼요. 이 상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체로 확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상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삼성이라는 큰 시설물 바로 인근에 내가 상가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교통 호재가 있는 그런 역사 바로 인근에 붙어 있다던가 그런 정도의 거리가 아니면은 사실 그 호재는 내가 주거 환경으로서는 너무나 큰 변화지만 그곳에서 장사하는 관점 결국 임대인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임차인이 여기서 내가 고깃집을 하고 카페를 하고 무언가를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상가 인근에 많은 배우 세대가 있는 게 아니라 뭐 500세대, 400세대만 있는 상황인데 상가는 여러 개 동이 10층짜리 건물이 여러 개가 지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 공실이 되는 거죠. 결국 충분하지 않은 배우 수요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상가가 한 번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요 공급 자체가 깨져버리는 게 제일 문제 같아요. 부동산도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진짜 그런 돈을 주고 메인 자리를 들어가서 왜냐면 세대수가 많으니까 내가 거래할 수 있는 매매, 전세, 월세만 해도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자본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그렇게 메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그 지역에서 1입지가 아닌 2입지, 3입지를 구매를 하니까 저기는 편의점이 들어가고 뭐 파리바게트가 들어가는데 내 자리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고문을 당하는 거죠. 인근 옆자리는 슈퍼가 들어왔어. 그리고 뭐 부동산 들어가, 학원이 들어가, 병원이 들어가 하는데 내 공간은 계속 비는 거예요. 이게 같은 단지 내 상가라고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입지인지에 따라서 가치가 좋을 수도 있고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임차인들의 마음을 몰라요. 임차인들이 어떤 공간을 선호하고 예를 들어서 2층이나 3층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병원이 선호하는 면적이 어떻고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내가 분양받은 상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임대인 A, B, C가 우리가 다 같이 합쳐가지고 50평, 60평 면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피아노 학원이나 필라테스 학원이 하나가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공간은 또 병원이 못 들어가죠. 근데 그 임대인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원 들어가면 괜찮은데 계속 병원을 기다려요. 근데 실제 그 콘텐츠를 운영하는 뭐 의사도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공간으로는 구성할 수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많고요. 공간이 적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너무나 높은 임차료라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12,000세대의 상가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동산, 세탁소, 뭐 커피, 미용실. 카페들. 카페로 예시를 들면은요, 일반적으로 10평 기존의 카페는 그래도 월세 200만 원에 내려가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입지가 좋고 임차 조건이 전반적으로 다 높은 지역에서는 뭐 300만 원 가까이도 지불을 하고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보통 이런 신축 상가들의 임차료는 400만 원 중당 더 이상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구조라도 좋으면 좋은데 혹시 이제 그 계획 단계에서 상가의 개수를 많이 빼기 위해서 좁게 쪼개요. 그러면은 이게 한 3.4m, 5m 정도라도 되면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가끔 정말 3m짜리 나오는 게 있거든요. 보통은 저는 아마 책에는 4m로 얘기를 하긴 했을 거예요. 보통 근데 하나 상가라고 치면 한 3.5 정도가 좀 일반적인 느낌이고, 그것도 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차라리 전면이 좁은데 면적이 작으면 괜찮아요. 전면이 좁은데 만약에 18평이잖아요. 그러면은 쭉 길어요. 18평이니까 뭐 식당도 들어가고 다 할 수 있지 않아 하지만은 임차인 입장으로는 구조가 효율적이질 않거든요. 지금 광교 쪽은 거의 다 지금 광교 중흥 S클래스가 거기도 좁게 돼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게 코너를 물었는데 코너와 기능을 같이 물고 있다던가 그런 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 기준으로 보면 호재가 되게 많잖아요. 제가 올해 초에 임장 강의를 청량리역 한 적이 있는데, 한양 수자인의 상가를 보면서 거기는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상가의 개수가 너무 많고, 거기를 상가 분양받는 사람들은 왜 받는지 아세요? 대부분 거기를 받는 사람들은 청량리의 호재를 내 상가의 호재로 생각을 해요. GTX가 3개 지나가니까 관련이 없거든요, 상가 이용에는. 어차피 청량리역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한양 수자인하고 청량리역 사이 대로변은 기존에 낮았던 5층짜리 건물들이 다 오피스텔 바뀌었거든요. 거기 오피스텔의 1층 상가들은 부동산이 들어가던가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배후 반경은 그냥 대로변에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사람 플러스 건너편에 있는 청량리 시장을 이용하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일하는 분들이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건너편에 있는 전통시장, 경동시장도 그렇고 청량리 도매시장도 그렇고 청가문시장, 수산문시장도 배후가 많고 사람은 많긴 하는데, 그게 그 지금 신축으로 생겨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층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의 배후가 결국 그 단지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는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거기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은 자본의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스타필드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들어가고. 근데 아마 시장 있고 하니까 못 들어가고 개별 분양으로 돼 있잖아요. 결국 100개, 200개 이상의 상가를 개인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채울 수가 없고 자본의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스타필드나 현대아울렛이나 롯데나 하나 같은 그런 전체 자본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예 상가에 대한 사람들이 몰링을 할 수 있게 MD 구성이 끝나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문 굳이 인근에 예를 전농동이나 답심이동이 가까워요. 그러면은 그 상가를 이용할까요? 안 해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굳이 그 장소를 갈 이유. 답심역에도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기존의 전농동에도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그 집 인근에 상가를 가지 않고 차를 끌고 청량리역 쪽에 가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청량리역과 붙어있는 민자역사 쪽은 롯데백화점이 있고 또 추가적인 시설물이 생기니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결국 반경배우가 청량리역과는 큰 관련이 없고, 정말 안 좋은 케이스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양수자인 상가 고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좁은 거야. 그 단지 인근에 있는 이제 오피스까지는 아니어도 근무자들이 있잖아요. 뭐 식당이나 병원이라던가 학원이라던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상가로 되니까, 거기는 아무리 조경을 이쁘게 하고 공간이 좋아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고, 게다가 주차 공간도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모르고 상가만 그냥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공급이 너무 과다한 거죠. 오히려 그런 데는 편의점 하나, 2개 정도는 매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배우가 있으니까. 500세대나 600세대를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업종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식당이나 사실 파리바게트도 그 정도 수준이면 매출 안 나오거든요. 왜 새롭게 건물이 생겼는데 나는 프랜차이즈를 넣고 싶어, 파리바게트 넣고 싶어, 베스킨 넣고 싶어, 잘 안 들어가는 게 배우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금액마저도 높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는 그거 같아요. 내가 투자를 했어요. 분양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가에 어떤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금액을 지우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럼 같이 얘기해 보면은 저는 카페, 뭐 세탁소 1층 기준으로요. 카페, 세탁소, 뭐 인테리어, 그리고 편의점, 뭐 슈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미용실 정도, 작은 미용실. 그런데 상가 개수를 봐야죠.
개수가 그렇게 복잡하게 만약에 50개, 20개 이렇게 있으면은 그 정도 내가 들어있는 업종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 그럼 만약에 식당이나 뭐 베이커리 카페라든가 뭐 대형 한의원, 뭐 통증의학과 이런 게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물 자체 규모도 규모지만은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상권 자체는 죽었는데 몇몇 공간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향에 있는 가로수길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일산 호수공원 바로 옆에 네. 붙어 있는데 전체적인 상가는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가 주차하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 좋아. 공간으로 볼 때는 몇몇 공간의 사람들은 또 장사가 어느 정도 되기도 합니다. 임차 조건도 낮고 배달로서는 인근에 있는 고향에 있는 대단지를 대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고 봄, 가을에는 일산 호수공원 오는 사람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니까 일부 가게는 또 장사가 되지만은 문제는 전체적인 상권의 공실률도 어마무시하게 높고 상권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경매에 나와도 들어가지 않는 게 가치가 없고 그거를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가질 않는 건데 근데 뭐 재밌는 거는 일부 공간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왜 그 일부 공간은 어느 정도의 그게 나올까? 그거는 결국 상권보다는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위치가 좋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실제 그 일산 가로수길에 있는 제일 좋은 데는 스타벅스 리저브가 들어가 있고 사람들 거의 못 들어갈 정도로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결국 모든 상가가 다 살긴 어렵다. 그러면은 그 상가에서 어디가 좀 좋은 포지션일지 입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단순하게 반경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일까? 여기 광역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굳이 올 이유가 있을까? 없으면은 객관적으로 좁게 봐야죠. 그러면 이 좁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어느 공간을 해야 될까로 봐죠. 광교 중흥 S클래스를 가도요. 일부 공간은 살아있어요. 근데 거기가 보면은 아파트 단지랑 출구로 나가는 길에 학원과 병원이 있는 라인이 있어요. 거기는 다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나머지 공간들은 살리려면은 거기는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그 광교 중흥 S클래스를 제가 임장을 갈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셨나 봐요. 아파트를. 네, 그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중개인 분이랑 그 손님 두 분이 지나가면서 내가 여기 상가도 분양 받았어야 되는데 분양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저분은 10억을 아끼셨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임차인의 관점으로요. 나만 잘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옆에 가게 내가 주점을 잘 하고 싶으면은 인근에 있는 1차 가게들이 잘 돼야 돼요. 회, 고기, 뭐 치킨집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장사가 좀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거지. 내가 엄청나게 장사를 잘하고 브랜딩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오로지 내 가게에 오기 위해서는 내 가게만을 목적으로 와서 이용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좋은 상권은요. 사람들이 내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굳이 내 가게를 오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인근에 다른 걸 이용했다가 같이 와주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온전히 나의 힘으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공간과 멋진 매력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서로 인근 상권 자체에 소비가 활성화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업종과 브랜드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짬뽕집이에요. 그러면은 점심이 매출이 높을까요? 저녁이 매출이 높을까요? 점심 매출 높죠. 그러면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상권 지역적으로 점심 때 활성화되는 지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오피스 상권에서도 야간 때 활성화되는 곳이 있고 주간에 활성화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예를 들어 시청이라고 다 같이 좋은 게 아니라 시청에서도 야간에도 활성화되는 장소가 있고 주간에 좀 더 활성화되는 곳이 있으면은 나는 만약에 내가 짬뽕집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주간에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에 최대한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권별로 특징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 가지 오피스 상권의 특징을 얘기하면은 1시간 동안 나 밥도 먹고 커피 마시죠? 그리고 뭐 볼일도 보고 좀 쉬잖아요. 그러면은 멀리 갑니까? 그냥 회사 인근으로 갑니까? 멀리 갈 때는 어떤 회식이 있다던가 누군가의 미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랑 뭐 식사를 하기로 했다 하면은 뭐 좀 멀리 갈 수도 있겠죠? 거의 오피스 상권에 그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인근에서만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상권은 상권 범위를 넓게 보면 안 돼요. 내 고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권인지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서 그 범위가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피스 상권에서 제가 순댓국밥집을 해요. 그러면은 범위가 좁겠죠. 순댓국밥을 먹으려고 멀리 막 길을 4차선 도로를 건너서 물론 정말 맛있는 집이면 가는데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소위 버카를 쓸 만한 좀 좋은 공간이에요. 프라이빗한 룸이 있고 정찬이 나오고 그런 공간에 점심 메뉴를 판다라고 하면은 그건 상권의 범위가 좀 확장되겠죠. 시청에 있어도 광화문에서도 오늘 좀 저기 가자 예약해서 갈 수도 있고, 을지로에서도 오늘은 예약해서 가자, 상권의 범위가 확장되죠. 그래서 이게 업종에 따라서도 그 범위가 달라지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상권 분석을 결국 저는 콘텐츠와 부동산의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의 어떤 소비 형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또 상가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는 내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소위 아까 상권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올까? 들어오지 못할까에 대한 개념은 있어야지. 결국 분양을 받고 부동산에 대한 상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부동산에 대한 학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 공간을 채워줄 게 필요하니까 내가 어떤 이 정도의 수익률이 가능할지는 내 분양가 대비 그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인근에 만약에 10평 상가예요. 10평 상가가 인근의 구축들은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축이라고 권리금이 없다고 그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갈 임차인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봤더니 신축 건물이 하나 생겼어요. 거기가 15평 상가를 보니까 임차료가 450이래요. 뭐 450 오케이, 그건 좋아요.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죠. 현장 가서. 그러면은 인근에 다른 건물들에 있는 1층 상가 10평 기준은 얼마니? 봤더니 180이에요. 아니면 200이에요. 아니면은 높아봤자 뭐 위치가 좋아서 한 250, 280이에요. 그러면은 입장을 또 바꿔서 임차인들이 굳이 내 상가에 100만 원, 150만 원 이상의 돈을 계약을 해서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 내 건물의 규모가 크면 가능하겠죠. 만약에 내가 가진 건물의 규모 자체가 워낙에 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라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뭐 5층 상가, 뭐 10층 상가 그런 크기라고 하면은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줄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비싸게 분양된 상가가 채워지는 거는 약국, 편의점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실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너무 금액이 차이가 큰 거예요. 기존의 인근에 있는 상가와 그 신축 상가의 그 갭이 커버리면은 임차인들은 그 돈을 주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대에서 원래 소비했던 사람들은 뭔가 패션과 관련된 자파를 구매하거나 그런 걸로 원래 상권이 더 활성화됐었는데, 그런 구매는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죽었고, 저는 신촌도 어떻게 보면은 홍대와 연남동의 에너지를 뺏긴 거잖아요. 조금만 벗어나면은 더 소비할 수 있고 힙한 장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신촌에서 소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신촌이라는 지역은 예전에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던 지역인데, 현재는 신촌에서 뭐 생활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로서만 유성이 되고, 외부에서 가는 사람들은 신촌을 갈 바에는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을 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배우 세대가 근무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신촌을 지탱하던 가장 큰 배후는 거기가 사람이 많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활성화됐던 건데, 외부에서 찾아가는 사람 입장으로는 신촌을 갈 바에는 나 홍대 연남 갈 거야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뺏기는 거죠. 홍대는 홍대만의 어떤 인디밴드 문화와 클럽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 덕분에 좀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공간들이 되게 많이 생겼었고, 신촌은 상대적으로 그냥 소비하는 공간, 술 마시고 먹고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았었고, 이제 새롭게 자영업이라는 것도 예전 대비해서는 점점 발전하고 있잖아요.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개인 매장의 매력을 갖춘 공간을 만들고 기획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구조로 많이 바뀌었는데, 신촌이라는 공간보다는 홍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